이제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내용입니다.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이거 하면 끝. 도함수의 활용. 속도하고 가속도. 이유성이가 물리죠? 네. 저도 물리는 너도 물리해요? 모르겠어요. 이유성이 속도 어떻게 구해요? 속도요. 시간분의 이동. 시간분의 변이요. 물리를 진짜. 1등급이 헐. 1등급인데 지금 씨. 다시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시간분의 변이. 시간분의 변이? 맞아요? 원래 걸린 시간분의 변이? 그 걸린 이 일은 거름뱅이 같은 이라고 그냥 저희 혹시 물리냐? 어머니? 왜 가만히 있어? 자, 속도 어떻게 구해요? 걸린 시간분의 변이. 혹시 소리들 물리해? 어떻게 구해요 속도? 시간분의 변이. 너 물리냐? 아니요, 저는 화생이에요. 그러냐? 뭔데요? 있잖아요. 시간분의 변이로 구하는 거는 평균 속도죠. 평균 속도. 에이? 평균 속도. 네. 네. 아 접선? 뭐래? 뭔데요? 아니 그러니까 속도 어떻게 구하냐고 물어보는데 뭐라 대답하냐 봤어. 속도 어떻게 보여요? 일반적으로 속도라고 하면은 순간 속도 구하는 거야? 왜 평균 속도 구하는 거야? 평균 속도. 순간 속도 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요? 지금 저희 역학 배운 지 6개월 돼서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얘기는 아니고 상식적인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 예를 들어 뭐 속력이든 속도든 예를 들어 차가 쌩 지나갔어요. 야 저 차 속도야 저거 속도 60. 이게 평균 속도야? 야 쟤 저기서 여기까지 지금 이거 평균 속도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도 야 쟤 겁나 빠르다 이거. 이거 평균 속도 얘기하는 거야? 순간 속도 얘기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했던 그 시간분의 변이, 위치 변화력이나 이런 거를 델타를 하시려면은 다 평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원래는 그냥 한번 얘기했던 게 그래서 하려고 했던 얘기는 여러분이 과학 시간이나 물리 시간에 배우는 속도, 가속도 구하는 공식은 다 평균입니다. 평균인 거고 순간은 안 구하죠. 과학에서는. 아, 고등과학에서는 안 구하죠. 적어도 고등과정에서는 안 구하죠. 왜냐면 순간을 구하려면 뭘 하셔야 돼요? 리미트. 미분을 하셔야지 미분을. 그죠? 극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균 속도가 어떻게 구했냐? 기존에 없죠. 기존이. 자, 평균 속도가 델타 T분의 델타 S 아닙니까? 네. 그죠? 자, 과학에서는 주로 이제 변위를 S라고 많이 써요. 위치. 그죠? 위치를 S라고 많이 쓰는데 수학에서는 X라고 많이 써요. X라고. X가 위치예요. 그냥 위치를 많이 쓴다고. 자, 알겠죠? 와. 요게 이제 평균 속도를 구하는 식이었는데 참고로 우리가 또 이제 기하를 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위험이 있죠. 그죠? 딱 평균 속도 하시는 분은 이렇게 평균자를 들고 다녔구나. 속도 하시는 분은 저렇게 V라고 안 쓰죠. 그죠? 어? 우리 클래스 딱 저 기하 뭐라고 써요? 벡터를 하겠죠. 속도니까 벡터 표시를 하겠죠. 저희 벡터 표시. V예요? 앞으로 나가지 말아주세요. 자, 그래서 평균 속도는 이렇게 구하는데 그럼 이제 순간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순간 속도는 여기 지금 다 기하 아니야? 기하. 안기야. 이 기하. 자, 얘는 그냥 굶어서 기하고 자. 그래서 자, 순간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처리하시면 돼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이게 순간 속도의 정의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델타 t분의 델타 x에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이 리미트식이랑 똑같은 뭐 수식의 기호를 배웠죠. 이게 뭐예요? 이게 dx dt죠. 이게 dx dt. 그래서 이게 뭐하라는 소리예요? 속도라는 거는 위치를 갖다가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시면은 그게 속도입니다. 위치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면 또 잡소리고 속도 못 구하는 게 어딨어. 그래서 자, 그죠? 미분 다 잘하잖아. 미분 다 잘하니까 위치를 갖다가 미분하면 속도. 그리고 막 똑같은 논리로 가시면은 가속도 A라고 많이 쓰죠. 가속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속도를 갖다가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수학이 아니야. 그죠?
뭐 잘 이해 안 되면 외우셔야 되는 거고. 자, 위치가 있어요. x, 속도가 있어요. v, 가속도가 있어요. a,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죠. 그죠? 빠꾸가 뭐예요? 저 그게 적분이죠, 참고로. 뒤에서 배우시죠. 정확하게는 그냥 적분은 아니고 무슨 적분이죠, 소라? 정확하게는 네, 부정적분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속도하고 가속도를 구할 줄 아셔야 되는데 결론은 속도는 위치 미분, 가속도는 속도 미분. 쉽게 말하면 가속도는 위치를 몇 번 미분? 2번 미분 하면 된다. 프라임.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여러분이 뭐 이제 아시다시피 다 안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 벡터입니다. 벡터. 그죠? 벡터다 보니까 벡터는 뭐죠? 위치와 그 크기와 방향.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력인데 크기하고 방향이 있어요. 크기하고 방향. 그러다 보니까 이 크기만을 따질 때 우리가 그 벡터의 크기만을 고려하는 양, 그걸 어떻게 따지느냐?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나타내요? 어? 절대값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속도의 크기는, 속도라는 벡터의 크기는 요 속도라는 벡터에 이렇게 절대값, 니네가 알고 있던 실제로 요 절대값 표시를 똑같이 하시면은 의미는 속도의 크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쓰여진 벡터의 크기죠. 마찬가지로 A라는 가속도라는 벡터에다가 여기다 이제 절대값 표시를 하시는 요거의 크기죠. 읽을 때는 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근데 특히나 우리는 이 속도의 크기를 갖다가 이름을 하나 더 따로 붙여서 부르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 력이라고 하죠. 그죠? speed. 그죠? 그럼 속도는 뭐예요? 물리를 한다는 사람들이 속도가 뭔지를 몰라? 속도가 영어예요. 배고프네요. 자,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죠. 속력. 그죠?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력은 뭐다? 속도의 크기다. 속도의 크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속도라는 게 벡터다 보니까 방향이 있어가지고 그놈의 크기만 보는 거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어도 수투 교과에서는 여러분이 다루는 물체의 운동 자체가 다 수직선, 한 직선상의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1차원 운동만 배우는 게 수투기 때문에, 수투에서는 어쨌든 얘네들의 방향성은 이 짝 저 짝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향을 나타낼 때 그냥 뭘로 나타내요? 직선상에서의 벡터의 방향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죠. 그 말은 크기를 나타낼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부호 떼기죠. 부호 떨구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물리 합도들께서는 이제 벡터가 평면상에서 방향성이 있어질 때는 크기를 나타낼 때 이렇게 절대값 표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무슨 부호를 뗄 수가 없죠. 평면상에서는 방향을 갖다가 부호로 나타내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평면상에서의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죠? 우리 물리학도들. 자, 어떻게 나타내죠? 평면상에서의 벡터의 크기는? 3분 제곱 성. 잘 보세요. 뭐 어떻게 나타내요? 모르겠네. 개똥같은 거. 그 성분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x 성분과 y 성분의 제곱의 합에 루트를 씌워서 나타냅니다. 기아 안 할 거니 왜 빨리? 자, 빨리 안 할 거니?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 뱉어. 자, 빨리. 어차피 1단원하고 2단원하고 3단원하고 다 따로 놀아요. 빨리빨리 하세요. 다 따로 놀아. 아닌데. 조용히 해. 요즘에도 물리 1에서는 직선만 하죠? 뭘요? 그죠? 물투 가야지 평면 가요? 그래요? 물린다 진짜. 자, 그래서 물리 안 해. 여기까지 배경 지식이나 뭐 수학적인 내용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약간 물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제 수학적인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게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인데, 그럼 이제 도함수, 원함수, 함수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내가 요 위치라는 x를 갖다가 시각에 대한 함수로 ft라고 하시면 속도라는 거는 f't가 될 거예요. 그죠? 가속도는 표기법은 안 배웠지만 그냥 어디서 주소들은 w't가 될 거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애들 프라임 타령하고 있어. 자,
쟤는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 이제 프라임으로 알아요, 지가. 그리고 나중에 이게 기억이 왜곡되는 거죠. 아니요 알아요. 선생님이 수출할 때 프라임이라고 알려줬다. 알아요. 차라리 프라임 하지 말고 옵티머스 프라임 이렇게 부르세요. 알았죠? 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함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얘가 원함수야. 얘가 도함수거든. 우린 도함수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도함수 갖다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함수의 증가감소 및 극대극소 이런 걸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함수의 부호라는 건 속도의 부호네. 그죠? 그럼 속도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는 위치의 증가감소를 따진다? 위치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어떤 의미예요? 위치가 증가했다? 처음 운동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위치가 감소했다?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데요? 개 어려운데요? 개 어렵죠? 물리를 했어야지. 그렇죠. 물리랑 기하를 했어야 돼요. 어? 되게 쉽습니다. 속도가 속도는 그래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너무 어려우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니고 이따 봐서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넌 듣지 마세요. 누가 또 있어요? 자, 예제 6번 보겠습니다. 문제 되게 쉽습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다음과 같은 함수를 줬습니다. t는 3에서의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래요. 장난해? 자, 속도 뭐예요? 속도. 우리는 다 이제 기하를 하니까 내가 이 표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저 안 하는데요? 원래 수투할 땐 이 표기를 내가 안 저 안 하거든요. 하는데요? 근데 쌤! 우리가- 네? 무시됐다 무시됐다. 아, 기하 안 한다고요? 다수결로 졌어요. 자, 하지 그랬어. 자, 그래서 속도는 뭐예요? 3t제곱 마이너스 12고요. 가속도는 뭐예요? 6t예요. 여기다가 3 대입하시면 되죠? 그죠? 속도의 크기가 뭐라고? 가속 속도의 크기가 속력 가속도의 크기는 뭐라 그래요? 가속력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안 하네. 가속도의 크기는 뭐라 그래요? 뭐라 해요? 그러니까 가속력이라고 안 해요. 그죠? 그 가속력이라고 저도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말한 거예요. 재밌으라고. 그렇구나. 와, 재밌다. 재밌었어. 자,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강원이 어디를 찾는다? 물체의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건 뭐다? 뭐야?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건 뭐다? 속도의 부호다. 알겠습니까? 우선 속도의 부호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속도가 0이 되는 데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마치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극값을 찾아라. 프라임이 0 되는 데를 찾는다. 그 소리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속도가 부호가 바뀌는데 그래프는 쏠쏠 뭐예요? 2초. 초 단위가 아니었네요. 네. 2. 이런 거 약간 뭐 물리하는 사람들 이런 거 좀 그래도 쉬워하죠. 아 싫다. 저 구강 아니고 개 배워. 끝이네? 저 약간 너무 하나밖에 없네 이 문제가. 와 씨. 하지 말아주세요. 속도하고 가속도 뒤에 딸려 나오는 게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시각이 t죠.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표현인데 여러분이 이제 변화율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변화율. 시각에 대한 변화율. 우선 이제 변화율이라는 의미가 동의어가 여러분이 변화율이 미분이에요. 미분. 변화율이 미분인다.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거는 시각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 이 소리입니다. 시각에 대해서 미분을 해라 이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뭐냐? 아, 시각에 대해서 미분한 게 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변화율이랑 동의어가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분. 그러니까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시각에 대한 미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방금 전에 배웠던 속도가 있어요. 이미 우리 물리학도들 속도를 갖다가 아까 이제 수식으로는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했어요. 물리시간. 이걸 한글로는 뭐라 그래요? 한글로는 속도의 정의를 물리에서 뭐라 그래요? 시각에 대한 시각에 대한 그놈의 변이는 저 평균이라고. 시각에 대한 위치 변화율이라고 나와요. 이게 속도입니다. 이게 속도. 이거를 수식으로 쓴 게 아까 계획이에요. 아, 그래서 속도가 시각 t에 대해서 위치를 미분한 거구나. 이게 이제 속도의 다른 이름이다. 다른 이름이라기보다는 똑같은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시각에 대한 변화율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앞에서 속도를 배웠잖아.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하나 배웠잖아. 어떤 변화율을 배웠냐면 위치 변화율을 배웠잖아. 그럼 이거 말고 혹시 다른 변화율도 있을 수 있냐? 있다 이거예요. 시각에 대해서 어떤 길이의 변화율이 있을 수 있고, 시각에 대해서 넓이의 변화율이 있을 수 있고, 시각에 대해서 부피의 변화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을 따질 수가 있고 시각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 등을 따질 수 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 미분하면. 근데 미분이 어려워요? 네. 안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얘네를 갖다가 미분하려면 함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린트.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대기하고 있어. 들어가서. 얘네들 갖다 식으로 세워놓고 걔네를 미분만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이 관건은 아까 봤다시피 속도, 가속도 문제는 위치에 대한 식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그냥 보고 미분하면 되잖아. 근데 요런 길이나 넓이나 부피의 변화율 문제는 여러분이 그 길이나 넓이나 부피의 시각에 대한 함수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각에 대한 함수식, 관계식을. 그래야 미분을 할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거를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우리가 주로 이제 길이에 대한 함수를 시각에 대해서 LT라고 하시면 그럼 변화율은 뭐가 되겠어요? L 프라임 T가 되겠죠? 완전 쉽죠? 넓이를 갖다가 주로 ST라고 하시면은 변화율은 S 프라임 T가 되겠고요. 부피를 VT라고 하시면은 변화율은 V 프라임 T라고 하시면 되겠다. 완전 쉽죠? 그죠? 얘네는 프라임 없나요? 없어요. 그거를 물어보실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다른 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름에 대한 거를. 그러면 아니 위치의 변화율은 우리가 이제 속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길이의 변화율은 부르는 이름이 있냐? 넓이의 변화율을 갖다가 부르는 이름이 있냐? 부피의 변화율을 갖다가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냐? 뭐 부변? 질변? 자, 재미없어 보세요. 예시 7번. 자, 그림과 같이 막대기가 20cm짜리가 있습니다. AB 위에 점 P가 있어요. 1cm/s의 속도로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때 AP, BP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그 원의 넓이의 합을 S라고 하재요. 그때 P가 A를 출발한 지 15초 후에 변화율을 구하래요.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어떻게 구해야 되냐 생각이? 15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넓이에 대한 함수식을 구해 놓고 그거를 갖다가 시각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거기에다가 t에다가 15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방향.
맞아요? 네? 자, 많이 힘들었나 봐. 수업이 많이 힘들었나 봐. 개떡 같다. 많이 힘들었나 봐. 자, 그래서 ST부터 구해야 되는데 당연히 원의 넓이 구하시려면은 반지름 알아야 되고, 그럼 반지름을 결정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되겠죠. 왜 우리 이제 고1 때 이거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고1 때 평면좌표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로에서 와. 여기 있던 철수가 시간당 뭐 얼마씩 가고요. 응? 영희가 여기서 시간당 얼마큼 갔을 때 얘네들이 제일 가까이 있을 때 거리가 언제가 제일 가깝냐, 이런 문제가 평면좌표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를 풀어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게 이제 어쨌든 시각에 대한 운동 문제거든. 시각에 대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 제일 먼저 뭘 해라. 제일 먼저 뭘 해라, 이런 얘기를 아니, 해주거든. 이거 전문가. 경과된 시각을 갖다가 t라고 잡는 게 시작이에요. 변수가 t인데 당연히 t가 없고 얘가 되는 거야, 얘가. 아니 저 한 번밖에 안 됐어요. 얘도 되는 거, 얘도. 저 한 번밖에 안 됐어요. 개혁을 한데. 그 걔 억울할 짓을 왜 해? 아니 아니 진짜. 갑자기 다 제리스로 물어갈 줄 몰랐죠. 자, 그래서 변수가 t니까 당연히 변수 t를 잡아야 돼요. 그게 문제풀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경과된 시각을 t라고 잡으시면은, 그러면 얘를 잡는 순간 뭐가 잡히냐? 아, 이게 잡혀. 여기서까지가 얼마예요? t가 잡혀요. 이거 얼마야 그러면? -t. 그러면 이제 넓이가 되죠. 이 넓이가 뭐 돼요? 파이 r 제곱이니까 2분의 t의 제곱이고, 더하려면 파이 r 제곱이니까 2분의 20-t의 제곱이 되겠죠. 2분해 가지고 다 대입하시면 돼요. 또라이 아니야 이러고서 또 성적도 3개 4개 맞추고. 아니 성적 3개 4개 맞추고 웃음이 나오니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방금 그거 됐어요? 웃겨가지고. 그래서 이거 미분해가 대입하시면 돼요. 이 식을 잘 세우셔야 되겠고, 이 식을 잘 세우시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줬고요. 이걸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변화율을 잘 하는데, 속도, 가속도 문제하고 변화율 문제 중에 애들이 뭘 더 어려워하냐? 변화율 문제를 더 어려워해요. 왜냐면 변화율 문제는 식을 세워야 되는데 식을 못 세우니까. 아마 뭐 당장 옆에 있는 거 해보셔도 뭐이 또라이 개돌. 힘든가 봐요. 네. 자, 앞에 개념 콕콕에 변화율이 없었어요. 옆에 있는데 뭐 솔직히 숫자 바꾸기는 진짜 너무 똑같고, 그 7-3번 같은 이런 이제 물의 부피 변화율 이런 게 이제 교과서에 있거든요. 이것도 있고, 넘겨보시면 219 쪽에 있는 10번 같은 거 이런 변화율 문제, 이것도 다 교과서에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221 쪽에 있는 20번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반구의 부피. 싫다. 예, 그래서 아무튼 보시면 되겠어요. 해봐요. 뭘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뭐야?